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오후장 대한강통신을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일단은 오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시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대 급락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2%가 뭐가 급락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초에 2% 개파락으로 출발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한가와 하한가가 시간 외에선 10%로 제한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 힘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면 저는 이대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밀린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물까지의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하단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 명확하게 버텨줄 만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구간이 18,000원 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움직이는 게 좋겠는가? 지금 당장 어차피 매도를 할 수 없으니까 시초에 바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들고 가는 방법이 있겠죠. 다만 저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새로운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거 매도 아니면은 난 무조건 그냥 끝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에 나오는 방향성 지금 보면은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비중도 사실 안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개파락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증시에서 나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 대한강통신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잡을 거지만 이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쉬운 내용이죠. 이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수급이에요. 장 초반에 기존의 주가를 핸들링하던 세력들이 수급을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가져가는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이 이 방향성을 좀 더 빠르게 읽어낼 수 있겠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광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늘은 또 이 외인과 프로그램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래량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일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냐? 훨씬 더 적은 거래량이 나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갭은 어떻게 됐어요?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던졌는데 오히려 그 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440만 주가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어땠어요? 15,000주. 순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가 15,000주. 이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갭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든 사든 개인들의 움직임에 누군가가 맞춰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외인과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에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던 차명 세력들이 이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또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우건설이랑 지금 이 대한강통신이 같은 선상에 놓고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릅니다. 종목이 달라서가 아니라 대우건설 같은 경우 애초에 신용에 대한 비중이 두 자릿수까지 예를 들어서 공여율이 뭐 12% 아니면 뭐 15% 이렇게 이 이상도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대한강통신은 어때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공여율 자체가 신용에 대한 비중 자체가 애초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 딱지가 붙으면은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꺼려질 뿐이지 들어오기 어려워질 뿐이지 신용에 대한 영향은 아예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는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이고 시장에서 개인들이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져가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장 초반에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매도에 대한 비중 많았어요, 적었어요. 매도에 대한 비중이 훨씬 많았죠. 근데 일정 구간에서 주가가 하방을 이 하단 매물을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거를 좀 버텨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말아 올리려고 하니까 매도에 대한 비중 나오고 그리고 저점 찍으려고 하니까 매수에 대한 비중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순매수세 약간이나마 보여주고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 순매도에 대한 비중 약간이나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공매도 대차기관 창구 얘네 둘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있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 비중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현 시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핸들링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래에셋 개인들의 많은 비중이 좀 이탈이 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 우리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자체는 높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나 PPI, CPI 이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결국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겠구나. 동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대한강통시 어쨌든 강하게 말아 올리고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누가 이 수급을 붙여주면서 끌어올려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좀 편법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은 비중이 달려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14,000원, 16,000원. 이 세력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일과 오늘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지금 4%의 비중이 추가로 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오늘 어때요? 아래 꼬리 부분에서 비중을 받아준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줬습니까? 지금 이 몸통의 아래 부분에 엉덩이 부분에 비중이 좀 실려 있죠. 무슨 뜻일까요? 오늘 4%의 비중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얘네가 어디서 비중을 받았다? 아래 꼬리, 아래서 물량을 받쳐준 게 아니라 끌어올려줬다라는 거야. 다시 세력들이 물량을 이 구간에서 받아줬다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시외에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리스크 우리가 잡아놔서 나쁠 건 없잖아요. 지금 현 구간이 어때요? 일단은 최근 구간에, 이 가까운 구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까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머리를 끌어올려놓고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시외에서 2%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 이탈한 채로 시작하고 이 매물에 대한 돌파가 다시 나와줘야 돼요. 힘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내일 시초에 만약에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이 구간을 돌파시킨다. 그리고 상단까지 가까이 간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다만 수급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포인트를 장 초반에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 이 포인트들을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뭐 무조건 얼마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얼마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고점을 잡아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자, 내가 비중을 더 늘릴까 줄일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신규 진입을 한다면 어디서, 이러한 고민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으로 잡아드린 이 신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포인트들 제가 왜 자꾸 잡고 있을까요? 주식의 100%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주식의 100%는 없지만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제가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혜택으로서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며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그냥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